아무도 말하지 않는 쿠팡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쿠팡이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또는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쿠팡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고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국내 1등 플랫폼입니다. 설치자나 사용자가 보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쿠팡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셀러,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월 이용자가 3,300명이 넘는 엄청난 소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문자 대비 전환율이 높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 뉴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쿠팡은 쇼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쿠팡 어플을 눌렀다,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전환, 물건을 살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에 목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위 노출이 잘 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1페이지 1등은 전 국민이 똑같이 보고 있는 1등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사용자마다, 이용자마다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저같이 부산에 있는 또 30대 남자, 또 서울에 있는 40대 여자, 제주도에 있는 20대 남성,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화면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반,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뭐를 검색했는지, 어떤 걸 샀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광고가 쉬워서 돈 먹고 돈 먹기가 됩니다. 돈을 그냥 1,000만 원 넣으면 5천만 원 매출 나오고 1억을 넣으면 5억의 매출이 나올 만큼 쉽게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함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월 매출 1억, 유튜버들 나오고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군데 보면 한 달 매출 1억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 20%라고 해보겠습니다. 유튜버들, 강사들은 월 매출 1억, 한 달에 2천만 원 법니다. 2천만 원 벌어서 서울집도 사고 람보르기나 포르쉐도 사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1억이 나오고 순이익이 2천만 원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쿠팡의 수수료 12%, 체험단, 어떻게 보면 가구매나 리뷰를 쌓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한 비용, 프로모션, 할인 쿠폰, 광고비, 그리고 쿠팡에 묶이는 돈이 2억 이상 듭니다. 내가 매출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결제하는 비용,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바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산 일정을 한 달에서 2달 후에 줍니다. 한마디로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순마진은 5%입니다. 그러면 월 5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보이나요? 쿠팡의 단점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만듭니다. 월정산이랑 주정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구매 확정을 하고 결론은 한 달 후에 70%, 2달 후에 30% 정도의 정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맥스로 2달 정도 지나야지 네가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월 매출 1억을 만들려면 최소 2억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금 2억이 있는 사람이 쇼핑몰을 한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2억 정도의 돈이 묶이고 또 1억 정도의 매출이 만들려고 하면 재고도 사입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물건을 사야죠. 사야지 쿠팡에 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관리비, 그 다음에 정수기, 프린터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이 1억 정도 되려면 혼자서는 힘듭니다. 직원이나 알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있겠죠. 그리고 현금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쇼핑몰을 한다? 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이 됐든 신용 대출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겠죠. 그리고 돈을 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쿠팡 로켓크로스에 입고를 시킨다고 하면 물류비용, 포장비용, 택배비용, 세무사, 기장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말로는 한 달에 매출 1억, 순이익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 다 떼고 실제 알맹이로 내가 얼마를 버냐 보면 한 달에 500만 원, 5%의 마진이 나오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쿠팡 광고비의 함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쿠팡의 판매자의 돈을 합법적으로 훔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은 물건을 배송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판매자의 광고비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비를 100만 원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셀러예요. 판매자예요. 그래서 내 상품이 잘 노출되기 위해서 쿠팡에 광고비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전환된 매출이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럼 저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광고 수익률은 500%가 됩니다. 로아스라고 표현하는데 광고 투자 대비 전환율이 500% 정도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을 쓰고 매출 500만 원이 되면 괜찮은데? 100을 넣어서 500이 들어왔다?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함정입니다. 제가 그 왜 함정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썼다. 광고 전환이 5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광고 수익률이 500%면 이 제품의 마진율을 2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벌었죠. 하지만 광고비는 100만 원이 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되면 광고비는 110만 원을 쓰고 나는 100만 원의 순이익을 벌게 된 거죠. 여기에는 취소, 반품, 프로모션, 할인 쿠폰, 수수료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팔아도 판매자는 모릅니다. 쿠팡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왜곡시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반품이 된 것도 통계에 잡힙니다.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을 써서 5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광고 수익률은 보이는 화면은 500%지만 실제는 3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350% 정도 되면 내가 쓴 돈 대비 번 돈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광고비를 100만 원이라고 표현해 그렇지 광고비를 더 드리잖아요. 그럼 손해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초보 판매자는 모릅니다. 왜? 쿠팡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1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고 수익률이 500% 됐기 때문에 그걸 믿지만 그 안에 이것저것 다 뗀 금액을 스스로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쿠팡이 싫어합니다. 왜? 쿠팡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조작되어 있는 판매자들을 속일 수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정산된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숫자는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꼭 인식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템 위너입니다. 쿠팡에는 이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신라면을 제가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어렵게 100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4,900원으로 그 제품의 아이템 위너를 걸면 제 리뷰가 다 뺏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리뷰도 0개였지만 저보다 100원이 싼 이유만으로 저의 기존에 쌓았던 리뷰 100개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주문이 들어오고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4,800원으로 신라면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리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리뷰 100개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자기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이 비싼 것들은 노출도 안 되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 하나의 상품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같은 제품을 가격을 묶어서 최저가를 노출시키고 그 물건을 사게 만든다. 물론 구매자들은 좋죠.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게 리뷰를 쌓았는데 누가 저보다 100원만 더 싸면, 아니 10원만 싸더라도 그 상품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그 기존에 했던 모든 작업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이템 위너를 뺏기고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쿠팡은 이걸 권장합니다. 왜? 판매자들, 너희들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너희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물건이 팔리면 수수료는 난 먹는 거고 소비자들 싸게 샀기 때문에 계속 이 쿠팡에 머물겠지? 쿠팡에서 물건을 사겠지?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판매자를 사실 죽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쿠팡은 쿠팡 PB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PB 제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쿠팡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PB 제품이라고 합니다. 2022년 참여연대가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건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신고한 결과 상품 리뷰를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순위 조작도 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잘 팔리는 상품은 쿠팡에서 직접 제조해서 본인의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키고 리뷰를 다 가짜로 깔아놓고 본인의 제품을 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식품에는 곰곰, 생활 반려동물에는 탐사,
생활홈에는 코맨 이런 것들이 다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뺏은 겁니다. 실제로 쿠팡에 들어가면 이렇게 곰곰이라는 탐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김치, 우유, 생활용품, 햇반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햇반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죠. 왜냐하면 잘 팔리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보다 더 싸게 본인들이 직접 제조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쿠팡에서는 본인의 물건을 팝니다. 잘 팔리는 데이터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OEM으로 제조해서 쿠팡의 브랜드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이 못 뺏어가게 만든 다음에 리뷰를 몇천 개에서 몇만 개 쌓아놓고 다 1등, 2등, 3등에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물건을 계속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어떤 특정 물건, 뭐 볼펜이라고 해볼게요. 볼펜이란 거를 예쁘게 브랜딩해서 수입해서 왔습니다. 이 볼펜이 잘 팔리면 쿠팡에서는 어떤 브랜드? 탐사 아니면 곰곰 이런 특정 이름을 가지면서 이 제품을 뺏길 겁니다. 똑같은 제조 공장을 찾아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오는데 쿠팡에 로켓 배송을 붙인 다음에 제 물건은 노출시켜주지 않고 본인의 제품들을 노출시키고 또 판매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판매가 잘 되면 그걸 가만히 묵인하고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카피해서 카피한 제품은 노출을 시켜주고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쿠팡의 배를 불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저를 싫어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저한테도 뭐 광고비를 주고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 판매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쿠팡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될까요? 저는 셀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쿠팡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뭐냐? 국내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이버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이 20%라고 하면 쿠팡은 22%입니다. 어떤 플랫폼보다도 빠른 배송,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소비자들이 계속 거기에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쿠팡에서 저희가 팔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만 물건을 판다? 쿠팡만 의존한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용 이렇게 다양한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레이즈, 토스, 캐시딜 이렇게 나는 이용을 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쿠팡보다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용이 합치는 게 더 시장 규모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뜨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올레이즈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0만 명이 이상 사용을 합니다. 토스, 국내 금융권에서는 아주 뛰어난 유니콘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토스 쇼핑이라는 것이 오픈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캐시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자사몰이라고 해서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 고객의 DB, 이름이나 연락처를 내가 직접 확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마디로 돈을 번다 하면 쿠팡이 잘 된다고, 쿠팡에 소비자가 많다고 거기서만 목매고 하다가는 결국은 쿠팡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쿠팡이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는 순간 내 상품이 리뷰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번에 날아가던가 아이템 인허로 뺏길 수 있습니다. 셀러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에서 매출이 잘 난다고 거기서만 계속 활동하면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목매다가 특정 사건이라던가 문제가 생기면 대체가 안 되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인지하시고, 쿠팡이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구나. 물론 소비자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에서는 쿠팡을 이용하되 쿠팡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